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모처럼 정말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한테 신곡으로 신곡 아니죠. 네, 새로운 책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신곡을 소개하는 가수 같은 마음이네요. 네, 자, 새로운 책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PSAT를 활용한 문제풀이집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왜 책을 이런 식으로 내는지, 이따위죠. 왜 이따위로 내는지, 그런 것들과 이따위로 낸 책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확실히 알아보고요. 그래서 이 책을 100%, 120% 뽑아먹는 방법이 뭔지, 이런 것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첫 번째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NCS 문제풀이, 이 책에 대한 매핑과 이제 매핑이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 지금 NCS를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니까요. 그 가운데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PSAT가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됐길래 이 PSAT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지 실제로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보실까요? 네, 자, 여러분 책으로 보자면 이제 6페이지에 나와 있던 이거부터 좀 시작을 할 텐데요. 일단 PSAT를 보아야 하는 이유, PSAT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왜 PSAT를 가지고 이 큐레이션에서 이렇게 했느냐. 왜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이 NCS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요. 실제로 이제, 이런 문제구나 라고 알고서 뭐 기본적인 것들을 좀 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어서 그걸 내 손에 익히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 손에 잡히는 문제집들을 풀다 보니까 사실은 PSAT, 그러니까 NCS 초창기라 그런지 좀 이상한 문제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그런데 어떤 능력,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글을 읽어내고 정보를 뽑아내는 능력인데 그런 것들이 좀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가게 되면 어떤 때는 이렇고 어떤 때 이러면은 거기에 대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50문제 중에 두세 문제만 조금 이거 뭐지? 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 돼.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책들이 이제 그런 책들이 발견이 되면서 차라리 그러면 특히 이제 고용노동부라든가 산업인력공단 이런 NCS를 주최하는 데에서도 공부를 하려면 PSAT 기출문제를 가지고 해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많이 권장하고 있다 보니까 PSAT를 가지고 차라리 하겠다. 난이도는 좀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좀 이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NCS를 하면 PSAT를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자, 그래서 차라리 저는 문제풀이를 그냥 이렇게 하느니 PSAT를 가지고 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근데 PSAT를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PSAT 문제는 정말 많은 풀이 있거든요. 2005년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제가 검색해 보셔서 이제 찾아보면 알겠지만 2005년서부터 PSAT를 가르쳤어요. 굉장히 나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르쳤다가 2007, 2008에 PSAT 말고 이제 로스쿨을 좀 하자라고 해서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하면서 진짜로 정말 자꾸 왕년 얘기하면 그러는데 정말 잘 나가는데 안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1000명씩 1500씩 오다가 제가 딱 안 했어요. 그냥. 그리고 로스쿨을 하면서 이제 지금은 그냥 그때 이제 딱 안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민간 경력 PSAT나 이런 것들을 또 살짝 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그건 막 전업으로 하지 않고 취업을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PSAT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많이 안다라고 자부하는 편이고요. 얼마 전에 제가 정부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가르친 친구들이 지금 다 이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 6, 7년, 7, 8년 이상 된 사무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자기가 이제 PS 배웠습니다고 인사를 하는데, 되게 적응 안 되는 거 있죠. 예. 자, 어쨌든, PSAT 초창기부터는 제가 좀 잘 아는데, 2005년서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요. 엄청나게 많은 기출문제들이 쌓여 있고요. 그 사이에서 조금 다른 형태들, 입시 PSAT도 있었고, 예전에는 6급 경력자 해가지고 PSAT가 또 따로 나오기도 했었어요. PSAT 초창기 때는. 지금은 민간 경력자 해가지고 민간 경력자가 또 따로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자니까 PSAT 문제 풀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 난이도가 다 일률적이진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과 쉬운 것이 좀 섞여 있다 보니까요. 제가 큐레이션한 거는 좀 너무 어려운 거. PSAT 전체가 NCS보다는 그래도 한 단계 좀 위쪽의 난이도인데 그 중에서도 어려우면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풀 필요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제외하고 그 다음에 NCS를 지향하는 바가 있고 PSAT가 지향하는 바가 완전 똑같진 않으니까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살짝 어긋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10개 중에 한두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빼고 하면서 나머지 것들을 유형에 맞고 그 다음에 난이도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큐레이션 해가지고 이걸 하면 진짜 NCS를 하는데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만든 게 바로 이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문제풀이를 해가지고 뭔가 감각을 확실하게 익혀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한테는 아마 더할 나위 좋은 교재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처음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PSAT가 뭔지 이렇게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처음에 PSAT를 설명을 하는 건데요. 퍼블릭 서비스 애프티튜드 테스트라고 해서요. 여기 있나? 네, 없네. 네. 퍼블릭 서비스, 공직이라고 하죠. 공직 적격성 검사, 애프티튜드 테스트라고 하는 게 PSAT예요. 삼성의 입사 시험을 글로벌 삼성 애프티튜드 테스트에서 GSAT, 옛날에는 SSAT는 삼성 애프티튜드 테스트 이랬거든요. 현대 HMAT는요, 현대 모터그룹 애프티튜드 테스트에서 자, 이렇게 앞잘단 거라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바로 애프티튜드 테스트가 다 공통적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애프티튜드 테스트는 적성 검사라고 많이 번역을 하는데 적성보단 적격성이라는 말이 더 맞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에 적격한 사람을 찾는 시험인 거죠. 현대에 적격한 사람을 찾는 시험이고요. PSAT는 공직에 적격한 사람을 찾는 그런 퍼블릭 서비스잖아요. 그런 시험인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적격한가? 자, 그게 이제 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기존에 학력 시험이 아니라 너 얼마나 외우고 있어?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니? 이런 학력 시험이 아니라 능력 시험으로 바뀌어 있는 게 바로 애프티튜드 테스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능력 시험이 뭐가 다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PSAT라는 것들이 이제 이게 좀 다른 시험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언어 논리 자료에서 상황 판단하는 게 PSAT 세 과목이거든요. 이게 각각 어떤 형식으로 뭐가 다른가를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쓰기가 좀 힘드니까 좀 쓰기 편하게 좀 화면을 바꾼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기업의 인적성 검사, 제가 G4시랑 같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업의 인적성 검사는 크게 언어, 수리, 추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어, 텍스트로 된 정보를 읽는 능력이에요. 텍스트로 된 정보를 읽어서 빠른 시간 내에 많이 읽는 거죠. 그리고 가능한 한 100%는 아니지만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자료를 80%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체크하는 시험이고요. 수리는 그게 텍스트가 아니라 뭐죠? 저 수치라든가 표, 그래프로 된 정보 읽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지는 어떤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선 정보가 필요하니까 정보와 정보를 읽는 능력이 언어와 수리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서 나오는 추리라는 건 자, 이거 많이 언어 수리는 이제 아시는데 추리를 모르시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실 기본반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죠. 이거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바로 돈 버는 핵심 능력이 추리라고 그랬죠.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인가. 미래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돈을 번다라고 너무 그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어떤 효율적인 일 처리, 문제 해결의 핵심,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기업으로 치자면 핵심 목적인 이윤 추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추리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령 여러분이 나온 대학 앞에서 장사를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어떤 업종을 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벌까요? 자, 여러분이 진짜 하라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어떤 업종을 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벌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걸 그냥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아는 정보를 나름 머릿속에 다 모아요. 우리 학교 앞이 생각보단 커피숍이 좀 적어. 그러니까 커피숍이 필요한 것 같아. 이럴 수도 있고요. 커피숍은 너무 많은데 근데 여름에 팥빙수를 잘하는 데가 없더라고. 있어도 되게 비싸. 그래서 좀 저렴한 팥빙수를 맛있게 하면은 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의외로 우리 학교 앞에 너무 옷가게나 이런 게 없는데 그래도 오면 가면 여기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옷가게 하나 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내가 아는 정보를 다 모아서 거기서 어떤 가게를 할까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맞으면 맞을수록 돈을 버는 거죠. 근데 틀릴수록 돈을 잃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추리라는 건 언어와 수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알려진 정보, 올드 정보라고 할게요. 올드 정보와 올드 정보, 알려진 정보 1, 알려진 정보 2, 올드 인포메이션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새로운 뉴 정보를 만들어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 앞에 팥빙수 가게는 없어봤기 때문에 잘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근데 아이들이 팥빙수를 좀 많이 좋아하고 많이 먹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 학교 애들이.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수업 자체가 좀 중간에 많이 뛰는 아침에 수업이 많고 뒤쪽에도 있는데 중간쯤에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공강 시간이 많다.
다른 학교보다 좀 많은 것 같아. 그러면 와가지고 특히 더울 때는 게다가 학교가 좀 언덕에 있어서 이렇게 좀 막 오르다 보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시원한 팥빙수 생각이 절로 날 때가 많아. 이런 여러 가지 저것들을 합치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자. 뉴 정보. 근데 하면 잘 될 것이다. 이거는 해보기 전까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죠? 언어는 바로 올드 정보, 수리도 바로 올드 정보. 이미 있는 정보들을 분석하는 능력이고요. 자, 이걸 합쳐가지고 정보를 합쳐서 새로운 정보를 만드는 걸 바로 추리라고 해요. 추리력은 새로운 정보를 만드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셜록 홈즈도요. 추리인 거죠. 추리. 그렇죠? 왓슨, 딱 왓슨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왓슨, 그래. 아침부터 전보 치고 오느라고 수고했네. 그래. 어떻게 알았어? 이게 이제 홈즈와 왓슨의 전형적인 대화잖아요. 근데 홈즈가 설명을 해주죠. 자네 구두에 흑갈색 흙이 묻어있는데 그거는 런던 우체국 앞에밖에 없지. 근데 런던 우체국에 아침 일찍 갔다는 얘기는 전보 치는 거밖에 더 있겠나? 그러니까 전보 치러 갔다 왔다고 내가 추론할 수 있었네. 왓슨이 별거 아니군 하고 툭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흑갈색 흙이 묻어있는 이게 정보예요. 그쵸? 눈으로 보는 정보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아는 지식적인 정보가 뭐가 있어요? 그게 런던 우체국에 있는 흙이다 라는 지식적인 정보가 있죠. 관찰한 정보, 눈으로 본 정보. 이 두 개들을 합쳐가지고요. 그래서 너는 전보를 치고 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정보 1, 정보 2 합쳐서 추리. 이게 추리인 거예요. 재밌죠? 네, 그래서 기업에선 바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이게 이제 인재다 생각을 하니까 이런 류의 시험을 보게 되고요. 모든 기업의 인적성 검사는 이렇게 언어술 추리라는 큰 세 축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떠냐? 그죠? PSAT를 보면요. 얘가 시험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거 그대로 하고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언어, 수리, 추리가 각각 언어가 언어 논리. 언어에다가 논리까지 합쳐진 걸로 바뀌고요. 수리가 자료 해석. 기업에서는 이제 그 응용 계산이라든가 이런 수치적인 것도 나오지만 여기서는 그냥 자료, 표읽기로 한정을 좀 지은 거고요. 얘를 상황 판단 이름으로 내요. 근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에 해당하는 쟤는 뭐냐면, 그러니까 수치가 아니라 그 텍스트죠. 텍스트로 된 정보를 줄 테니까 이걸 이해해라. 얘도 자료로 된 정보를 줄 테니까 이해해라. 정보를 빨리 파악하는 능력에서 맨날 나오는 게 다음 글과 부합하는 것은 부합하지 않는 것은 다음 자료를 보고 해석한 것은 적절한 것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런 것과 용어가 다른 게 상황 판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령 어떤 우리 회사가 이런 문제점이 갑자기 닥쳤어요. 근데 그럼 그거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냥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아닌 거죠. 자, 우리 회사의 어떤 상황은 이래. 그 다음에 업계 전체의 분위기는 이렇고요. 나라 전체의 분위기는 이래요. 이런 정보들을 다 모으죠. 다 모아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 아닐까 합니다. 라고 대안을 설정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하죠?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죠. 문제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는 능력을 문제 해결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추리인 거죠. 업황이라든가 이런 모든 정보를 모아서 정보를 해석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최선의 대안일 거야. 이거는 사실 그 대안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최선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추리가 들어가는 거죠. 걔를 문제에 적용하면 문제 해결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황 판단은 뭐냐면 얘네들은 좀 원론적인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홈제 추리처럼 그러니까 뭐 수학으로 치면 연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이게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그 현실에 적용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나오는 게 상황 판단이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 뭐냐? 자,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한테 지원금을 주는 게 맞냐? 이런 식인 거죠. 자, 이런 조건이야.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지원해야 될 사람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런 식인 거죠. 상황 판단은 그래서 이 추리가 되게 현실적인 상황에 적용된 형태. 이게 상황 판단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또 NCS랑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거죠. 바로 얘가 언어 논리가 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에 자료 해석이 수리 능력. 수리에 이제 자료도 들어가고 응용 계산도 들어가니까 상황 판단이 문제 해결력이라는 걸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초창기만 해도요. 그냥 10대 직업 기초 능력 하니까 뭐 10대 직업 기초에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약간 좀 여기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좀 나왔어요. 근데 외주사들도 이제 좀 안 거죠. 한 1, 2년 해보니까, 이거구나. 사실은 PSAT를 알았으면 사실 이렇게 헤매지 않았을 텐데, 이 헤맨 결과 학생들만 좀 죽어놨죠. 무슨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가보니까 뭐 이상한 문제 나오고, 이건 뭐지? 이렇게 돼버리는데, 점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네. 무슨 얘기냐면, 10대 직업 기초 능력 중에 직업윤리, 이런 것들은 변별성 있는 문제로 낼 수가 없어요. 뭐 조직윤리, 조직이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변별성 있는 문제로 내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암기가 되면 안 돼요. 뭐 매슬로우 욕구 이론이 어떻게 되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그걸 설명해 준 다음에 자 얘는 몇 단계야 라고 한다면 그건 되죠. 왜냐면 정보를 주고 이해하는 능력이니까. 근데 그런 정보 없이 자 얘는 몇 단계에 해당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낼 수 있는 문제가 많지가 않아요. 10대 직업 기초 능력 중에 몇 개 안 되거든요. 게다가 그것도요, 자원관리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은 같은 층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해결력이 있는 친구가 자원관리 능력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간에 대한 관리다. 그러면 문제해결력이 있으면 그걸 시간에 적용하면 시간관리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은 층위가 아니라 그 상위 능력이 뭐냐? 이렇게 보면 얘거든요.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해결을 크게 보자면 상황 판단력과 자, 여기 상황 판단이라는 이름을 같이 썼는데 약간 얘는 정말로 상황에 대한 판단이라는 부분을 좀 더 집중한 거고요. 쟤는 좀 더 포괄적인 뜻인데 의사결정까지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해결력 파트 1의 상황 판단 능력, 문제해결 파트 2의 의사결정 능력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눴다는 거죠. 가령 그래서 자주 나오는 그래서 휴가 날짜가 있는데 휴가 날짜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A는 이렇고 B는 이렇고 C는 이래. 각각의 사정들을 말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러면 화요일 날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식으로 결정을 하는 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거는 흔히 시간관리 능력, 자원관리 능력이라고 하는데 다 의사결정 안에 들어가는 문제결력 안에 일 안에 들어가는 형태의 소재일 뿐이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 물어보는 주제스러운 그 능력에 해당하는 거는 이 크게 세 가지고요. 그게 얘랑 이렇게 딱 매칭이 되는 거예요. 얘랑 다른 점은 얘는 좀 원론적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뭐 무슨 IQ 시험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제 기업의 인적성이라면 원론적이라서 그래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걸 상황에 적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의사소통이나 수리처럼 정보 읽고 뭐 하는 능력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지점이 그러니까 문제들을 만들거나 문제를 풀 때 어려워하는 지점이 이런 거죠. 이런 거에 대해 해당하는 문제는 얘밖에 없어요. 거의. 그 전국에 나온 거의 모든 시험 중에 상황 판단에 해당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PSAT를 보라, PSAT를 보라 이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됐죠? 네. 이 부분을 이렇게 구성한다라는 거는 제가 또 기본반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죠. 문제해결력의 구조에서 설명을 좀 했고요.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 있을 테니까 한 번만 살짝 간단하게 할게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문제에 어떤 이해가 필요하죠. 그렇죠? 상황에 대한 이해, 문제에 대한 이해, 조건에 대한 이해. 자, 그 다음에 그걸 이해하시면 거기에서 원리를 우리가 끄집어내요. 저것의 원리는 뭐다? 어쩐다? 규칙 안에 있는 어떤 속 상태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게 원리 추출 이런 걸 하죠. 자, 그 원리를 적용을 하면 이게 결과 도출이 됩니다. 그렇죠? 예. 긍정적인 방향의 적용이면 결과 도출이 되고요. 이걸 적용했을 때 부정적인 방향의 얘기가 나오면 이건 문제점이 됩니다. 문제점 도출이 돼요. 자, 문제점이 나오면 문제점을 자,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결해 하지 않고 뭐를 해야 돼요? 원인 분석을 해야 되죠.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원인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인 분석에 따라 그 원인에 따라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저런 이유, 저런 이유 세네 가지 이상이 되니까 그 이유에 맞춘 그 이유를 제거하는 방법, 그런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하는 게 바로 대안 설정이죠. 근데 대안 설정은 그래서 하나가 아니에요.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어.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의사결정까지 들어가는 게 이게 뭐냐면 문제해결력의 구조예요. 여러분이 PT 면접 같은 걸 할 때도 실제로 이런 상황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해한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문제점이 이거고 원인은 이거니까 이렇게 제거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PT 면접의 구조고요. 자, 그래서 문제도요. 이런 거죠. 여기까지가 상황 판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다 문제 해결력이니까 문제 해결력인데 여기가 상황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니? 자, 법은 이래, 규칙은 이래. 그러면 얘가 여기에 저촉되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식으로 적용하는 거. 그 다음에 문제점을 도출하는 거. 여기까지가 상황 판단, 문제 해결의 상황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대안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대안 중에 어느 게 가장 좋을지를 결정하는 거 의사결정 단계 해서 여기가 의사결정 단계. 자, 이렇게 구성된 거거든요. 사실 의사결정하는 방법은요. 그냥 내 감각적으로 내 감각이 4번이 제일 좋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치가 되거나 조건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치적으로 이런 공식으로 다 합쳐봤을 때 제일 점수가 높은 게 3번이야. 그러니까 3번이 답이야.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저거 안 돼. 조건들이 그래. 그냥 다 제외하니까 2번밖에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2번이 답이야.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객관식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크게 되어 있어서 문제 해결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상황 판단 같은 거 가르칠 때 상황 판단 제일 앞머리에 설명하는 게 이 표예요. 상황 판단은 이 표에 여기서 이렇게 문제가 객관식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준답니다. 그럼 똑똑한 학생들이 금방 알아듣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까지의 문제와는 굉장히 달랐구나. 지금까지 문제와는 완전 다른 차원에서 나오는 문제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게 NCS에서도 활용이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PSAT를 가지고 NCS를 접근하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도 좋고 별도 맞으니까 가장 좋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쌓았던 PSAT의 어떤 신뢰성, 계속 그 기출문제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 NCS 문제는요, 그냥 그 기업에서 외주사들이 만들어요. 그럼 누가 만드는지도 모르고요. 뭐 좋으신 분들이 만들겠지만 거기에 대한 신뢰감은 정확히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PSAT는요, 이게 나라에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국가 그 고시를 관장하는 곳에서 만들어 가지고요. 보통 한 2주일 잡혀가 있거든요. 2주일 동안 거기 갇혀가지고 문제 만들고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능처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한 신뢰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갖춰져 있는 게 이 시험이라,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을 때는 좀 헷갈리는 게 훨씬 더 덜하고요. 좀 더 문제에 대해서 돌아가는 길은 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르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셔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으로 되어 있는지 그걸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짠, 바뀌었죠. 네, 자, 여러분 책으로는 지금 6페이지, 7페이지에 해당하는 그런 쪽을 보고 있는데, PSAT는 지금은 그 전까지 여러 가지는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이게 통일이 되는데요. 행정고시 PSAT 해가지고요. 각 40문항에 90분 이렇게 되어 있는 것과, 근데 민간 경력자 PSAT에서 25문항에 60분 되어 있는 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인재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전부 다 지역인재, 외무고시 이런 친구들은 다 여기를 봐요. 외교 아카데미죠. 외무고시라기보단. 그래서 이걸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간 경력자에서 쟤는 한 2월 달에 시험을 보고 얘는 한 7, 8월 달에 시험을 보는데, 그 민간 경력자 중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죠. 그냥 보는 건 행시는 공채고요. 얘는 특채에 해당을 합니다. 경력자 중에 뽑아서 하는 시험이 있는데, 그 사람들 할 때도 10년 차를 뽑을 때 5급으로 특채를 한다든가, 그 분야의 전문가를, 아니면 3년 차 중에서 7급을 특채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급 특채일 때도 5급 특채일 때도 경력자 채용 때도 PSAT를 보게 돼요. 그거는 25문항 60분인데 이게 물론 딱 봐도요. 40문항에 90분과 25문항에 60분이니까 뭐 이거 자체도 차이가 나지만 난이도 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얘보다는 조금 더 접근할 만한 편이라는 거죠. 왜냐면 10년 동안 경력자이신 분들은 사실 이런 시험 잘 못하거든요. 학력 시험 때 한참 하셨던 분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NCS는 PSAT보다도 일단 넘을 수는 없으니까 민경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로 활용하는 문제가 바로 민경 PSAT 문제를 활용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난이도나 이런 것들을 좀 맞춰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고시 PSAT까지 쓰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좀 어려워요. 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 그런 문제가 좀 나올 수 있어서 시간은 많이 드는데 가성비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민경 PSAT 같은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가성비 차원에선. 근데 이걸 다 했어. 뭐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러면 이거라도 그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나쁘지 않아요. 난이도가 어려운데 난이도가 어려서 공부하기가 어렵다 뿐이지 그걸 풀 수 있으면 쉬운 문제 금방 푸니까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문제냐? 언어에서는요. 언어 논리에서는 이런 게 나오거든요. 아, 이거 색깔을 좀 바꿔야지 예쁘게 나오겠네요. 네. 언어 논리에서는요.
분석적이야, 추론적이야, 비판적이야, 창의적이야. 이게 수능에서 그 수능 평가에서 한 구조인데 정보를 이해하는 네 가지 차원인데요. 그래서 주제 문제나 일치 문제, 추론 문제, 비판 문제, 적용 문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우리도 보면 의사소통 능력에서 정보를 준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얘가 제일 많이 나오죠. 분석적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추론형 문제나 비판 문제는 좀 덜하고 적용 문제도 좀 나오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많이 나오게 되겠고요. 우리한테 이제 안 나오는 게 논증. 여기 추리가 여기 있어요. 얘는 논리 추리, 언어 논리 해가지고 추리가 여기 좀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연역 추리거든요. 연역 추리가 여기 들어가는데 자, 제가 연역 추리와 기납 추리 나중에 기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것이 사실은 좀 논증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는 안 나오니까 요게 좀 안 맞아요. 자, 그래서 요런 것들 위주로 좀 끄집어내는 것과 여기도 논증 추리 중에 요 퀴즈라든가 요거는 그래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를 또 따로 끄집어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도 큐레이션이 필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쓸데없이 뭐 논증, 이거 뒷받침 어쩌고 막 그 하시는 분들은 NCS는 그런 거 잘 안 나오니까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자료 해석은요. 자료 해석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그럼 똑같이 보시면 돼요. 자료 읽기, 자료 계산, 복합 자료에서 복합 자료는 자료 2개지 3가지 한꺼번에 나오는 거. 다 보면 다 그냥 나오는 거야. 그냥 나오는 것들이라 그대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상황 판단이 문제인데 자, 여기 원리 파악, 법조항 파악, 원리 파악 후 결과 도출, 아까 제가 그려줬던 표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상황 판단에 해당을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대한 결정, 의사 결정에 해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이제 NCS에서 기존의 사기업에서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것들이 좀 나올 수도 있다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전부 다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NCS와 가장 겹치는 부분이 여기거든요. 여기 원리 파악은 아까 제가 퀴즈 문제는 연역 추리라고 그랬죠. 여기 귀납 추리요. 추리의 2가지 종류의 연역 추리와 귀납 추리가 있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나눠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PSAT를 봐야 되는 이유는 좀 말씀을 드렸고요. NCS를 보면 그것도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직업기초 능력 중에 사실은 직업요리라든가 조직이해 능력 이런 것들을 내기는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인관계 능력도. 사실 그래서 얘네들은 인성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쟤네 빼고요. 우리 4가지 낼게, 5가지 낼게 하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정보 능력과 기술 능력, 자원관리 능력 이건 같은 능력이 아니에요. 자기발이 같은 능력이 아니에요. 소재인 거죠. 소재. 그래서 정보 능력도 보면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정보 분류법이야. 주고 이것을 적용해서 하면 어떻게 되겠니? 라고 해서 여기 문제 해결을 아까 했던 것들의 상황 적용 해가지고 결과 도출 이거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적용 능력이 나오는 거니까 얘네들이 소재로서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기능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상 정보 능력, 뭐 자원관리 능력 이렇게 우리가 나온다. 이 기업에서 이 5가지가 나온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말이 이런 거지 다 이거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헷갈리지 마세요. 근데 요즘은 아예 그래서 공기업들이 우리는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능력 3가지 낼게 하는 데들이 많이 늘었어요. 이제 조금씩 이제 알기 시작한 건데요. 앞으로 더 계속 그럴 거예요. 아, 저 3가지구나. 나머지는 이 안에 들어가는 거구나. 아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요. 지금 뭐 이런 거 낸다 하지만 결국 내고 보니까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5가지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3가지 준비하시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할 거거든요. 하는데 다 소재로 접근할 거예요. 됐죠? 네. 자, 그래서 이제 NCS가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걸 이제 아셨고요. 네, 실제적인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한 게 이 표인 거죠. 이거 여러분 책에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거는 그럼 PSAT를 공부할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공부 자체 단계는요. 이런 AT 테스트 단계는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기본 단계, 심화 단계, 문제풀이 단계, 모의고사 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와 얘는 그냥 이렇게 합쳐도 돼요. 여러분이 시간이 많지 않다 하면 합쳐도 되고요. 지금 이 단계가 이제 여기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 단계에서는 문제풀이의 원리를 익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 읽기라면 정보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나름의 원리를 세우는 단계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죠. 이 단락에서 난 첫 번째 문장만 읽어가지고 정보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볼래.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이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볼래 라고 해서 원리를 세우는 단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이 이제 저런 거 공부할 때 유형을 파악하는 게 먼저다라고 하는데 유형만 파악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게 나오네. 아우 그러네. 또 틀렸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형이 있으면 그런 유형이야.
그 유형은 어떻게 푸는 게 효과적인지까지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솔루션까지 같이 판단을 해가지고요. 이 유형이 나오면 이렇게 푸는 거야가 저절로 손이 가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원리 공부예요. 1단계 기본 공부예요. 됐죠? 그러니까 유형을 뭐 이런 유형 저런 유형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흐름이라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거야. 아, 이런 흐름 하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풀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쫙 일목요연하게 들어간 다음에 그래서 이런 거죠. 자료 해석을 계속 틀려요. 그 시간이 잘 안 줄어. 그러면 아, 내가 자료 해석을 보는 방법 자체가 잘못됐나?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됐나? 다시 한번 기본을 체크하고 그리고 자료 해석 문제를 풀어야지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만 계속 풀고 있으면 시간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점수에서 항상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2단계를 거쳤으면 그 다음에 2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점수가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기본이란 부분을 아는 것만으로도 몇 문제 이렇게 쑥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가 공부를 했는데도 이렇게 쭉 이어지는 단계가 나와요. 뭐죠? 그러니까 당장 해가지고 오늘 바로 해서 내일 점수가 되는 거. 가령 우리 응용계산 나온다라고 한다면 소금의 문제는요. 되게 쉽거든요. 정리하면 딱 끝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면 내일부터 내일 모레부터 바로 점수가 돼요. 근데 비문학이 나왔다. 의사소통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가 필요하죠? 그대로 읽어가면서 내꺼화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전거 타기랑 비슷한 거예요. 자전거를 처음 탔을 땐 비틀비틀 되잖아요. 근데 두 번, 세 번, 네 번 타면은 점점점 중심을 잡아가면서 나중에는 뭐 산길 오른다고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죠. 이게 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리대로 이제 알았어요. 하는 방법을 알았는데 아직 익숙치 않아. 시간 안에 하는 그 운용하는 게 잘 안 돼 있어.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합쳐가지고 그래서 문제풀이 단계에서 내가 문제풀이를 왜 하냐면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언젠간 늘겠지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가 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봤을 때 바로 접근이 가능한지 그렇게 풀었더니 효과적인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고요. 생각보다 효과적이지 않아. 그럼 문제 푸는 방법을 바꿔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게 그게 문제풀이 단계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단계인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한마디로 후졌으면 이거 굉장히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PSAT 문제로 확실하게 다져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2단계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모의고사는요, 실전 감각을 익히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이제 공부는 다 한 거예요. 그럼 모의고사는 실전의 문제를 풀어보니까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 어느 때까지 이렇게 푸는 게 좋겠고, 이런 문제는 버리는 게 좋아. 같은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하는 거라,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면 이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얘입니다. 얘가 없으면 이거 아무리 해도 점수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예요? 얘죠. 그래야지 점수가 올라가는 걸 경험하니까. 다 이렇게 하다 올라가는데요. 얼마나 짧은 시간 내에 이 평형 구간이 반복됐죠.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하면 바로 올라가게 되고 이게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군대 갔다 와서 아무 생각 없이 문제만 계속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이래요. 점수가. 그렇죠?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지금 이걸 왜 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겠구나 하시면 이게 굉장히 단축이 돼요. 이 단축시키려고 이걸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모의고사 봐가면서 이제 실력을 테스트하는 단계. 자, 이렇게 크게 구성된 게 기본 단계, 문제풀이 단계, 모의고사 단계. 이렇게 AT 테스트를 공부하셔야지 그래도 점수의 상승을 좀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단계에서 이렇게 된 거죠. 기본서, 그 다음에 PSAT를 활용한 이 PLA 큐레이션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모의고사 아직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까지 해가지고 좀 이렇게 완성하는 단계를 삼으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도 이런 좀 그 과정을 염두에 두시고요. 실제로 원리를 익히고 원리를 풀어가는 그러니까 유형을 익히고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푸는지 아는 솔루션을 익히는 원리 파악 단계, 기본 단계 이거를 거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것들을 확실히 내꺼화하는 그 다음에 또 원리 같은 것들을 다시 점검하는 단계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실전적으로 풀어내는 단계 자, 이렇게 공부의 계획들을 삼으시면 그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가진 개인적인 어떤 시간이나 아니면 일정에 맞춰서 참으시면 되는데 5달, 6달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여러분이 잘만 하시면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서도 이게 가능해지고요. 실제로 제가 지금 그런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공기업반이나 이런 친구들 보면 3개월 만에 지원부터 합격까지 다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걔네들 아무리 공부해봐야 그 3개월 내내 공부해도 딱 NC에서 3개월 공부한 건데 된단 말이죠. 옛날에 그
공기업 막 그 1년, 2년, 3년 막 이렇게 하는 때랑 완전 다른 시험인 거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여러분 운영만 하시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해낼 수 있고 짧은 시간 안에 결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으로는 바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덧붙일게요. 스티브 잡스 같죠? 하나만 더. 네. 자, 제가 이제 찍은 강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실제로 오프라인 상에서 제가 공기업반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공기업반이라는 거 운영을 하거든요. 장기로. 거기서 이제 실강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강의들을 가지고서 일단 처음에 그 앞에 이제 좀 문제에 대해서 유형들을 정리할 때는 그 강의들을 여러분이 보실 거고요. 현장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현장감이 있고 좀 스피디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빨리빨리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모의고사 1, 2, 3회가 있거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같이 출발하니까요. 그 마지막에 3회 모의고사까지 끝나고요. 거기까지 오시는 분, 따라오시는 분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출발해 보실까요? 출발!